29살이고 평범한 여자인 저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일찌감치 성적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책가방에 교과서 대신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친구들의 머리를 예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진로와 적성이 미용 분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이겨내고 미용고등학교로 진학하였습니다. 나는 현재도 공부를 못하니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면 맨날 꼴찌일 것 같아서 바보나 멍청이가 될 것 같으니까 선택지를 미용고등학교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실습도 다니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격증을 따고 취업하게 되었고 27살까지 다른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시술실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도 별로 없고 힘든 시기도 많이 겪었지만 이제는 나름 자리를 잡았어요. 일주일치 예약이 항상 꽉 차 있고 매출도 많이 늘어서 매출을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월세를 내고 할 경우에도 매달 1,000만 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해요. 아직 직원은 없고 하루에 제가 할 수 있는 손님 수만큼 받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직원을 고용한다면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저는 수년간의 직장 경험을 통해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조금 덜 벌더라도 혼자 일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약간 자랑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달 적금도 300만 원 이상씩 하고 있으며 부모님에게 용돈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21살 때부터 중고 경찰차를 500만 원에 사서 다녔는데 작년에 폐차하고 지금은 멀쩡한 새 차 하나를 샀습니다. 제게는 다른 미용실에서 월급쟁이 생활을 할 때부터 함께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는 좋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대학 졸업 전에 만나게 된 것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한동안은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부담했어요. 당연히 학생이라 돈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고 돈을 버는 사람이 내면 된다는 생각이었죠. 그때는 그냥 서로 만나는 것이 좋았고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제 미용실을 차리기 전에는 월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로운 데이트를 하는 것이 어려웠고 어쩌다 한번 기념일에 좋은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 행복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연애 초반부터 버릇을 잘못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는 현재 회사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있지만 쓰는 돈이 아까워 보여요. 남자친구도 괜찮은 회사에서 일하지만 우리의 수입 차이가 큰 편입니다. 때로는 3배에서 5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전히 저는 매우 여유롭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 밥을 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내가 그보다 훨씬 잘 번다고 하며 아직도 제게 모든 비용을 내주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데이트나 소비하는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나를 지갑으로만 보는 것 같아 서운한 생각이 자주 듭니다. 오래 만나서 이제는 서로의 부모님 얼굴까지도 잘 아는 사이인데 남자친구의 어머님마저 집안에 있는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를 부르시곤 했어요. 가끔씩 빈손으로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려 뭐라도 사가야 했고 보통 주말에 바쁠 때 오라고 하셔서 예약도 못 받고 가게 문 일찍 닫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바빠서 못 갈 때는 대놓고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니 나쁘게 보여선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요구를 들어드렸어요. 연애 초반에 어머님께 인사드렸을 때는 분명 별로 좋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좋아하셨어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왔고 미용실에서 일하는데 약간 양아치나 날라리 같은 부류로 보셨는지요. 처음에는 만나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지금은 제 가게를 내고 돈을 잘 벌어서 오히려 어머님께서 먼저 찾으시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 편으로 선물도 사서 보내고
사촌 동생 결혼식에도 쫓아다니면서 얼굴 도장을 찍고 축의금까지 내고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는 안 어울리는구나 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5년이나 만나다 보니 서로 더러운 꼴 다 보게 되는 것 같네요. 생활해야 한다면서 자신의 아들은 월급을 받아오는 것은 전부 적금에 들어있으니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도 그렇게 하라더군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랑 데이트할 때 돈 한 푼도 안 쓰고 저한테 싹 다 뒤집어 씌워서 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호구도 아니고 어머님의 그 황당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밥만 대충 먹고 가게 나가봐야 한다며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남자친구랑 살림을 합친 것도 아닌데 이토록 당당하게 용돈을 달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황당한 마음으로 운전하며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인해보니 기계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본인의 계좌번호를 찍어서 제게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설마 농담하신 거겠지라는 생각도 조금은 있었는데 완전 100% 진심이었어요. 사마제가 직접 거절하기도 싫어서 남자친구 통해서 시댁 용돈은 우리가 결혼한 이후에 서로 적당한 금액을 상의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고 의사를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아직 결혼 안 한 오빠네 엄마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따졌더니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충 미안하다 사과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매번 데이트 비용이 남았냐고 물어봤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는 다음에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런 남자를 믿고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제가 정말 어리석었죠. 자기 등신 아닌 누구를 탓해야 할까요? 얼마 전에 남자친구 어머님이 전화해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젠 우리도 가족이니 마찬가지라면 내 머리는 앞으로 며느리가 무료로 손질해주나 하는데 그 목소리와 무엇인가 어머님의 표정이 눈앞에 보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 순간 드는 생각은 이렇게 대충 받아들였다간 엄청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 전부 예약제고 지금도 많은 일로 예약이 가득 차 있어서 당분간은 힘들 것 같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열거나 닫기 전에든 후에든 그랬어요. 다음에 저녁 늦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시간대는 상관없다면서 자기는 며느리가 부르면 언제든지 올 것이라고 하였어요. 제 가게에서 머리를 한번 해주면 간단한 커트뿐만 아니라 펌이나 염색 같은 시술도 받으실 텐데 어머님 머리 길이로는 2-3시간 정도가 기본이고 그 정도면 받을 돈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애초에 머리를 공짜로 해주겠다는 것도 매우 싫고 제 스케줄이나 의견은 상관없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영업시간과는 상관없이 오겠다고 해서 정말로 짜증이 나네요. 계속해서 힘들거나 어렵다거나 안 된다고 거절은 했지만 어머님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언제든지 부르면 다른 미용실로 갈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며느리가 전화 올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하지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아프고 아직 결혼식을 앞둔 상황인데 벌써부터 이렇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오빠, 엄마가 방금 전화해서 머리를 공짜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너희 부모님도 너한테 공짜로 해준다면 우리 엄마도 좀 해주라고 했더라고요. 진짜 너무 뻔뻔하게 이야기해서 말이 막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잊어버렸어요. 이야기하는 내용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 부모님은 정말 제게 잘해주셔서 내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쉬는 날 없이. 아버지께서 오빠의 결혼식 때 주신 돈으로 원룸 한 채를 구입해 주셨고 그때 아버지께서 죄송하다며 오피스텔 하나를 선물해 주셨어요. 현재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결혼할 때 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면 오피스텔에 들어가 신혼집을 꾸리는 것에도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연애할 때는 굳이 그런 얘기까지 안 했는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어디서 구매할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는 언급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작스레 호기심이 생겨서 오피스텔의 위치나 산 방법에 대해 캐묻기 시작했죠. 저는 사실대로
아버지께서 오빠의 결혼식 때 준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모았던 재산에서 원룸과 오피스텔을 구입했다고 했어요. 나한테도 해주신 줄 알고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보통 제대로 된 남자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거나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남자친구는 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왜 오빠에게는 건물을 주시고 너에게는 딸만 쓸 수 있는 오피스텔인가요? 딸로 여겨져 너무 차별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오빠가 받게 된 건물은 회사에 처음 구입한 건물로서 20년 전에 부모님이 샀던 건물인데 현재 매우 오래되었고 세입자 관리도 해줘야 하는 관리가 번거로운 건물입니다. 전 가게 운영으로 바쁜데 그런 건물을 물려받아도 일일이 관리하기 쉽지 않고요. 세연이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딱 하면 우리 아빠도 오빠에게 물려주신 것이에요. 제가 만족하고 아무런 불만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왜 열받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너무 부러워하고 배가 아파한다고 우리도 결혼해서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건물도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기 월급으로 언제 건물주가 될 수 있겠냐고 가능성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너도 우리 아빠처럼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하라고 했지만 그건 또 기술이 없고 요즘 세상에 자영업을 하면 다 망하고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대체 저에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한 뒤 한 주 후에 갑자기 우리 아빠가 2호점을 오픈하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아빠가 운영하는 갈비집은 꽤 잘 되고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에요. 손님이 많이 몰릴 때는 분점을 내는 것도 생각했지만 저희 오빤 공부를 잘하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식당을 물려줄 생각이 없고 저도 제 할 일이 있어서 식당을 관리할 사람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 하셨어요. 예전에 아빠가 식당에서 일하는 주방장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연말에 고기 대금을 가져가고 사라져 사고도 있었어요. 직원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아직도 영업 오픈부터 마감 청소까지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하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너가 나랑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고 아빠 가게에서 일을 배우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부모님께서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걱정인데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 아빠한테 배우면 혹시 우리 아빠가 가게를 물려줄지 아니면 2호점을 내줄지 누가 아닌지 물었더니 남자친구한테 한다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럼 내가 식당 서빙부터 다 배워야 해라고 물었더라고요. 서빙이 뭐 어찌서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서빙을 하시고 아빠는 칼을 들고 갈비를 다듬는 일도 직접 하시는데요. 부모님께서도 아직은 모든 일을 다 하신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그냥 차려놓고 직원 관리 정도 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 합니다. 대학을 나와서 아는 것도 많기 때문에 재료비 원가도 줄이고 지금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게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더니요. 본인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와 같은 말들로 설명하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느껴져서 배울 의지가 없다면 이야기를 그만하자고 말했었죠. 세상에 어떤 식당 사장이 손님 대접을 모르고 주방에서 간단한 일도 몰라도 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카운터에 앉아서 돈만 받고 컴퓨터로 계산기만 두드리면 돈이 알아서 벌리는 것도 아닌데 원가와 인건비의 비중 등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고 돈을 벌어오는 방식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나서 결혼이든 무엇이든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저희 오빠가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냉정하게 처리했다면 그냥 저녁이 지나갈 뿐이었을 텐데 우리 가족은 다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건물에 대한 그 이야기를 터놓고 나오더라고요. 장인어른께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형님에게만 건물을 주시고 저희에게는 오피스텔 하나를 주셨다는데 이것은 다소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면 가게 하나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가게를 잘 운영해볼 자신이 있습니다. 놀라서 입이 벌어졌고 그 자식이 말을 하기 전에 왜 아무도 제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했어요. 아버지는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소중히 하셨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이 제게 쳐다보시다가 가게를 물려주고 싶으면 일단 아버지 아래에서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갈비집에 관심이 있는 줄은 저는 몰랐는데요.
간판을 달고 가게를 차리고 싶다면 먼저 밑에서 일을 배워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아빠는 무례한 남자친구에게 최선을 다해 젠틀하게 대해주셨어요. 그 말을 들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엄마가 음식 솜씨가 좋은데 갈비 양념을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똑같이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 자식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집에 돌아가서 예비시모에게도 말을 했기 때문에 머리가 또 지끈지끈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오빠도 무슨 이런 놈을 데려왔느냐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고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도 아빠는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가게를 이었습니다. 차 부동산을 통해 마음을 두었더라도 밑바닥부터 다시 직원으로 일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걸 거절당했어요. 자기에게 가게 차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남자친구는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입이 삐쭉 돌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이 더 꼬이기 전에 여기서 끝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견례까지 모두 마친 상황이었고 연애를 상당 기간 동안 했지만 그런 것들은 결국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망치고 남자친구 또한 기분이 상해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날 저녁에는 오빠, 부모님과 같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여유분이 있는 집에 생각이 있었어요. 부호와 띄어쓰기를 수정한 텍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편이고 내 딸이랑 결혼해서 산다는데 도와주려고 하면 못 도와줄 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태도가 문제고 이제 겨우 30대 초반인 나이에 자신 스스로 해볼 생각도 없고 밑바닥부터 일을 배울 생각도 안 되어 있으니 가게를 차려줘봤자 헛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부모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구나 생각했고 우리가 연애도 오래 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의 이야기나 그의 부모님의 행동들을 보면 그냥 돈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대로라면 우리가 결혼하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를 예전만큼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님이랑 깊게 이야기하고 파혼하자는 마음을 먹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편해졌어요. 엄마 아빠는 무조건 제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고 하셨고 저도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정이 있으니 남자친구에게 근사한 이별 선물을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이 남자를 만나며 들인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느꼈어요. 평생 남을 기억을 선물해주기 위해서 당장 주말에 남자친구와 약속을 잡았어요. 백화점에서 양가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해드리려 하니까 오빠도 와서 부모님 선물을 같이 고르자고 해요. 그 전부터 엄마 선물을 사드릴 때마다 어머님에게도 작은 선물 하나씩 보냈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별다른 의심도 없이 백화점으로 나왔어요. 백화점 1층 명품 매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왜 비싼 선물을 해주냐고 물어서 다음 달이 우리 엄마 생신이기도 하고 이제 곧 우리 결혼하는데 부모님들에게 감사 표시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참을 구경하다가 남자친구는 자기 엄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서 C 브랜드의 여자 장지갑을 하나 골라주더라고요. 가격은 세일 없이 200만 원이었고 속으로는 제가 진짜 미쳤나 보다 싶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제가 남자친구에게 받은 가장 비싼 선물은 1주년 선물로 길거리 브랜드에서 받은 18K 목걸이가 전부였는데 자기 엄마한테 200만 원짜리 선물을 고르는 놈이 제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제 속마음을 숨기고 우리 엄마에게 드릴 적당한 선물을 하나도 골랐습니다. 남자친구처럼 200만 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조금 싼 지갑을 선택했죠. 그렇게 선택한 물건을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역시나 남자친구는 평소처럼 제 뒤에 반발짝 떨어진 상태로 따라오더라고요. 자기가 계산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미리 생각한 대로 계산대 앞에서 제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오빠, 나 지갑 안 가져왔나 보다. 어쩌지?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팍 쓰더니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살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번 회사야 다음 주에 우리 오빠랑 같이 엄마 선물을 줄 수 있다면서 무조건 오늘 살아야 한다고 방방 뛰었어요. 나 평일에 예약 많아서 못 오는 거 알잖아. 오늘 안 사면 시간 없어. 내가 이따가 계좌 이체 해줄게. 오빠가 좀 내줘. 남자친구는 왜 77맞게 지갑을 흘리고 다니냐고 투덜거리면서 결국 카드를 꺼내서 계산했어요. 그 와중에 내가 바로 현금 이체해준다고 했는데도 무이자 몇 개월 되냐고 물어봐서 5개월 할부로 하더라 우고요. 여자친구 상대로 카드깡을 하는구나 싶어서 없던 정도 더 떨어졌습니다. 쇼핑을 모두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갔는데 만나기 전에 이야기했을 때는 자기가 백화점 근처에 맛있는 소고기 등심집을 알고 있다고 하여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것 때문인지 그냥 백화점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서 대충 저녁을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커피를 얻어먹고 저는 매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며 수백 번의 데이트를 했지만 남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고 음식과 커피까지 얻어먹은 것은 처음이었네요. 제가 월급을 받고 일할 때 돈이 부족하면 남자친구가 먼저 지출하고 다음에 내가 월급을 받고 만나자고 했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할 게 없다고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남자친구로부터 선물을 받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다음 날부터 남자친구가 계좌 이체를 빨리 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지금 바쁘다고 다음에 해준다는 핑계를 대며 주말까지 기다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에게 선물을 건네드리며 지갑을 전해주었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남자친구를 불러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자마자 돈을 계산할 돈을 가져왔니? 라며 시작부터 확인하더군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시켜 주었고 그제서야 안심했습니다. 미리 예약한 식당으로 가는 길에 한마디씩 하며 결혼 전에 고백할 내용이 있고 다음 달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렸습니다. 접어야 할 것 같아. 그동안 이야기 못했는데 작년부터 적자가 너무 심했어. 오빠가 걱정할까 봐 맨날 손님 많다고 거짓말했는데 이젠 한계가 온 것 같아. 엄마, 아빠한테 빌린 돈도 너무 많고 은행 대출도 있어서 그냥 가게 자꾸 오피스텔 팔아서 나 결혼 전에 빚잔치 한번 해야 할 것 같아. 남자친구는 순간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오피스텔 팔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 아니, 신혼집도 안 해오고 그 집에서 살 생각이었나 봐요. 나한테 먼저 말도 한마디 없었으면서 오빠는 월급 받는 것도 있고 나는 다시 다른 샵에 가서 월급 받으면서 일해야지. 주말에 아빠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그러면 좀 괜찮을까요? 우리 아빠가 결혼하면 오빠도 토요일과 일요일 나와서 일하라고 하셨는데 제 말에 남자친구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주문해 놓은 음식도 다 먹지 못하고 그날 몸이 별로 안 좋다고 하여 집으로 일찍 들어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예약 손님이 있어서 샵에 일찍 출근했는데 한참 일하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너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너희 집가게에서 서빙 시키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그런 일해도 괜찮은데 내 아들은 4년제 경영학과를 나왔어. 왜 대학 나온 애한테 바보나 멍청이들이 하는 일을 시키려고? 그래, 사돈댁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난 결혼시킬 생각 추호도 없어. 어머님께서 원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고 싶던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부모님께도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어머님과 통화를 끝낸 후 남자친구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우리 결혼은 안 맞는 것 같아 좋은 사람 만나라 라는 말을 듣고 나니 마치 거머리 같은 인간들을 모두 떼어내는 기분이었어요. 제 20대 대부분을 남자와 만나면서 낭비했지만 그래도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좋게 대해줘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음 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남자친구가 전화하자마자 자신은 결혼하고 싶다는데 자신의 엄마가 결혼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렇다며
본심은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며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지갑을 사준 것을 언급하려다가 한숨을 한 번 쉬고 잘 지내라, 건강하고 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남자친구는 멋지게 선물해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헤어진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아마도 저의 거짓말에 계속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으며 한 사람에게만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 연애를 해서 그런지 아쉬운 것도 없고 슬픈 생각도 들어본 적 없네요.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다음에 남자를 다시 만날 때는 처음부터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더 잘해주면 나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 상대방은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었네요. 남의 인생을 바꾸는 생각 말고 제 인생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